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1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토요 서울 경마 다채롭고 흥미로운 편성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정보로 오늘도 토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저희 방송 분석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4번 명왕이라는 이번 경주 주행심사 때 보여준 만큼만 뛴다면 충분히 전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마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마 정상 드림이란 전력입니다. 역습 가능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정상 드림은 이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1번 유롱 플라잉도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말인데 이번 경주는 인코스 최적 전개 후에 한 타이밍 빠른 선취입 전개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뒷심 가진 말로 판단합니다. 근성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말 6번 레드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11번 호크행진국은 데뷔전부터 정말 멋진 우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한 번 패출혈이 낮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호흡이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 잠재력 면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고 훈련식 컨디션 이상 없기 때문에 3번 아라비아 공주 최대 복병 지목해 보겠습니다. 3번 투암탄 파워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m지만 줄어든 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번 언디피티드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 시 회복세 뚜렷합니다.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한 컨디션 회복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에서 최적 선입 후에 뒷심 발휘 가능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4.5km 감량 혜택의 승급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6번 원더풀 딕시, 분명 역편성에서 경주 여건의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당일 상태에만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면 상대들을 깨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 마필밖에 없다는 판단이라 백두대전상의 선임력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공백전 적응을 마치고 나서부터는 역시 성장 속도가 빠른 모습이어서 이번 OK데이의 직전의 변화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구도였고요.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 과정에서 이번에 성과를 보일 3번 말라카스까지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약자급 편성의 후기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 안쪽에 2km 감량 혜택까지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1번 헤네시 댄서도 직전에 코스 2점에 최적 전개 펼치며 은근 끈기를 보였던 전력인 만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헤네시 댄서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울프란 마필 자체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는 마필 두고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도까지 1번 블루울프 강조 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안정감 있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약해진 구도인 만큼 용충의 선임력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 구도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경주는 1경주가 분할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6등급 접전 구도고요. 은근히 빠른 말들이 내외치게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고 나서는 마필은 어디까지 버텨낼지, 또한 경합피에 따라가는 전개 혹은 뒷심의 우위에 있는 마필도 역습이 가능한지, 어찌됐든 최단거리 레이스 하이 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토요 경마 스타트는 백동일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이제 6등급인데 이제 순간 스피드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경주를 통해서 능력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다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개적 이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 자체는 달라질 텐데 기본 스피드감과 능력이 있음에도 계속된 불리했던 전개 조건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마필이
드디어 좀 좋아진,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전개 조건까지 좋아졌더라면 이번엔 그 마필을 반드시 노려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마필을 필두로 후순위 압축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중심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바로 2번마 천년의 바람이죠. 계속해서 스피드는 보여줍니다. 다만 1300m 늘어난 거리에서는 선두권과의 경합성 레이스에서 계속 이겨내질 못했었고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만 남겼던 전력이기도 하죠. 그만큼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매경주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인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11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혼자서 불리했던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까지도 그 선두권 입상권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정도로 그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 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게이트 당겨졌고 상대는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 가장 약해졌다라면 선행이든 이선에서의 전개든 훈련 상태도 많이 올라온 이번 경주 천년의 바람의 기본 능력과 의지 여기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신붐, 5번마 금빛 열정 그리고 7번마 로드스톰 3두를 눈여겨보고 있는 구도인데요. 자, 1번마 신부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마필이기도 하죠. 그날 이제 4월 7일 경주 때 마필 자체가 진입 거북기가 너무나도 심했던 모습이었었고 그 진입 거북기 속에서 마필이 넘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출전 제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었냐 뭐 그런 무분별한 말들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좀 무리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행을 간 이후에도 마필이 초반에 흥분기를 너무 충분을 해서 힘을 소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 자체가 힘들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우선은 진입 불량기도 있었었고 결승선 급격한 이제 탄력 저하로 인해서 주행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멀루 기수가 전담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제 멀루 기수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이 멀루 기수가 마필을 굉장히 아낀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외선에서 마필 자체가 끌리는 것을 잡아주면서 운영을 하다가 직선에서 그 마필이 이제 그에 순응하자 코너 직선 150m를 남겨두고서 정말 흐뭇하게 마필을 쓰다듬어주면서 잘했다라고 토닥토닥 들어주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저로서도 보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마필 순치가 잘 돼가는 과정이고 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에 1번 신부의 코스 이점 자체 그리고 기수와의 입마호흡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상황이고 7번 로드웨스턴 같은 경우는 순발력 자체가 결코 떨어지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의 경주에서 발주가 늦어지면서 처져 있는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 구간 올려버치는 걸음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선입 이후에 한 발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5번마 금빛 열정이라는 마필 역시 작년 9월 달부터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힘이 꾸준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직전 외곽에서는 외곽 게이트 속에서 스피드를 받고 우선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발주 조건을 받아냈지만 안쪽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전혀 자리를 잡지 못했던 구도였었거든요. 직선 구간에서도 이제 코너에서 밀렸던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이면서 올렸던 그 걸음 자체는 이제는 마필 자체에게 힘이 붙는 모습을 분명히 입증해 줬기 때문에 5번마 금빛 열정도 변할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계속된 운영과 그리고 전개 실패를 맛봤었던 오랜만에 호조권을 만난 2번마 천년의 바람을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전개풀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저는 이제 복병 한 마리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심마로 이번 천년의 바람 역시나 동의하는 부분이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전개가 많이 꼬였는데 그럼에도 보여준 모습 충분히 내용상 훌륭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게이트 내려와서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1번 신부는 좀 직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주행 신사 모습상 작고도 마리 스스로 뛰려는 투지를 다시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본래의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1번 게이트 선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번 로드힐스톤 같은 경우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원래 뭐 스피드 자체가 초반에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자꾸 내측으로 기대는 출발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출발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전 경주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자리만 잡아준다면 추진력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8번 OPMJ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잘 1000m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좀 무너졌습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을 실패했는데 출발 실패하면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자기보다 느린 페이스에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 말씀해 주신 뚜렷한 강한 말, 좀 눈에 띄는 말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지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말들인데 7번 로드힐스톰도 추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8번이 7번 앞에서 자리 잡는다면 8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8번의 추입 한 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개를 이제 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안쪽에는 1번 신부라는 마필 자체가 지금까지 선행 일변도를 달렸다라면 이번 경주는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천년의 바람도 마찬가지의 전기 속에서 두 마필이 치열하게 다툴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빛 열정 같은 경우는 선입이 가능하고, 로드의 스톰도 최성진 위원께서 동의하셨다시피 발주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입 가담 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선입에서 이 레이스 자체가 끝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OPMJ 자체가 주폭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입에 대한 가능성을 자력으로 입상 가져가기에는 최근에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뭐 3위권의 뭐 마필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입상권 자체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느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천년의 바람은 이번에는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부정했었던 말이에요. 외곽 게이트는 안 된다,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제 선행마이기 때문에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빠르게, 그러니까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을 우선 추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일 위원과 상당히 추천 마무리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7번 로드 스톰은 직전 경주 이제 추입력까지 겸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추입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6번 슈퍼 위크엔드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입니다. 데뷔전 그 주행 심사 때의 모습과 그다음에 훈련 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주폭이에요. 주폭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 주폭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실전에 얼마나 적응을 해내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될 수는 있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메리트 있는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3번 문학지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앞선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말 중에서는 3번 문학지타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00m에서 야심차게 앞선을 한번 공략을 해본 이후에 1000m에 내려와서 계속 공략을 하려 하였으나 외곽 게이트에서 힘든 싸움이 계속 연속이 됐었죠. 모처럼 본인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건 맞아요. 2번 천년의 바람, 그리고 인코스의 1번 신부 정도, 3번 문학지타. 선두권, 저는 선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의 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선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1번 신부도 그렇고 천년의 바람도 그렇고 스피드감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최근의 모습 같아서는 이 편성에서는 저는 굳이 강한 경합보다는 따라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학치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마필 자체가 뭐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도 휴양 다녀오면서까지도 힘이 아직까지 좀 급격하게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순간 스피드로 앞선을 장악할 수는 있지만 결국 1번 신부라든가 2번 천년의 바람도 이 마필을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그 격차 조인 운영 속에서 이제 경주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력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해주지 못했던 문학치타는 설령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상대보다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문학치타 앞선 운영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백동일 위원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천년의 바람이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진 말로 평가가 됩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었지만 시종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죠. 그럼에도 은근히 끈끈함을 보였는데 안쪽 게이트 들어왔잖아요. 굳이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최단 거리는 코스 2점에 최적의 선두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뭐 이번 천년의 바람이 중심의 마필이 돼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1번 신부는 직전 경주 출발 때 들어갈 때 진입 불량이 있었죠. 뛰기 전부터 힘 소진이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뭐 주행 심사지 여유를 부렸고요. 이번에 멀로 기수의 기용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 주요할 듯하네요. 여기에 9번 깨우침도 있습니다. 자, 뭐 게이트 외곽이지만 은근히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말이고 직전에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했어요. 점프하고 출발했죠. 밀어서 적극적으로 선두 2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리가 간 듯 막판에 좀 무뎌지는 걸음이었는데 뭐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9번 깨우침도 초반 전개에서 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 2선에 가담해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변화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말이 9번 깨우침으로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 요 9번 깨우침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태 하나만 따져본다라면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뭐 천년의 바람, 신부 그리고 7번 로드스톰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이제 9번 깨우침도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김지영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문학치타가 전개이점이 훨씬 더 좋음에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안쪽에 있는 두 마리 마필의 견제를 쉽게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게이츠 같은 경우는 문학치타보다도 초속 자체가 빠르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마필도 뚜렷하게 힘에 대한 보강 자체는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음악 게이츠는 이번 경기에서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죠. 전개도 앞선에서 가능한 2번 천년의 바람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이하 경주 모두 3세마가 출전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단출한 편성에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졸전을 거듭했던 마일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고요. 특히나 한두의 마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3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페더럴 캣이라는 말입니다. 2월 달에 이미 1000m에서만큼은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최근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직전에는 더군다나 빠른 말이 많아서 전개까지 꼬이는 불운을 겪었는데 이번 경우 참 약편성을 잘 만났는데 거리까지 다시 1000m로 줄였습니다. 이변 없는 한 입상 한 자리 이상 가능한 말로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말은 8번 럭셔리 파워가 눈에 띕니다. 1000m 경주지만 말씀드렸던 6번 페더럴 캣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경주력을 보여준 말이 아예 없는 편성입니다. 빠른 말조차도 없기 때문에 직전에 충돌하면서 옆에 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한 뒤에 큰 추진, 강한 추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이라서 이 말의 초반 스피드라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 가능성 충분히 있다. 선행 나선다면 6번 페더럴 캣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4번 대군옥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약편성을 잘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데뷔전에서 멀로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나름 가능성 있는 성적은 사실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 정도 편성이었다면 해볼 만한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처럼 최적 선입 전개가 유력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라운칸 직전 1400m 아주 무기력했는데 1000m에서는 나름의 추입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심마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마에 가까운 모습이라서 차분한 힘 안배 후에 한 발 추입이라면 복병으로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거리를 내렸고 약편성을 만나서 한 수의 경쟁력을 입증할 6번 페더럴 캣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경주 자체는 현대급 최약체 편성에서 근소하게 2두가 좀 앞설 수밖에 없는 편성을 좀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6번 페더럴 캣이 이 1000m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필 자체가 골막기도 있었고 그 짧은 그 주기 동안에 피로골절도 있었었고 개인 대회 여파도 있었었고 좋지 못한 예우가 있었지만 훈련 상태가 최악의 모습은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믿고 있고요. 8번 럭셔리 파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페더럴 캣을 제외하고 강자를 피한 구도라는 점에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자체에서는 어차피 고만고만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3번 카네이스란 마필 자체가 주행심사부터 나름대로 선두권에 가담하는 스피드도 보여주셨었고 데뷔전은 1300에 아예 밀려버리는 아쉬움을 보여줬었지만 직전 1000m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가능성을
편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면 코스 이점 쪽에서 칸 에이스가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라서 이 마필의 편성 조건에 따른 이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오버말 리슨 투 드림이란 마필 역시도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차 있는 모습은 아쉽긴 한데 주행 자체는 분명히 기본기를 갖춘 전력이라서 이 마필의 단거리 역습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마필을 좀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두 마필을 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3번 카네이스의 편성 이점의 호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직전 경주 8번 럭셔리 파워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둘 다 출발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둘 다 출발이 정상적으로 나오질 못했는데 그 후에 이제 3번 카네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동국 기수가 안간힘을 쓰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앞선은 아니고 2선에 가담을 하긴 했습니다. 따라서 나란히 럭셔리 파워가 달렸는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직전 경주의 어떤 여건을 감안했을 때 럭셔리 파워가 초반 스피드상 조금 앞서 있지 않나라는 판단으로 선행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편성이 워낙 약편성이고 1000m 경주라서 선행을 나선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카네이스가 직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따라서 카네이스가 선행 나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 후에 선행 나갈 가능성을 선행 나갈 말을 잘 예측해야 될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4경주하고 분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솔직히 6번 페더럴케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만 4경주하고 분할되기 전의 상황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분할 편성의 호기를 맞은 말이 바로 6번 페더럴캣이다 라는 부분 저도 한 표 던지면서 강조 한번 드려볼게요. 입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3위 승부착순 걸려있죠? 이 말은 우승 목표로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겁니다. 그만큼의 능력도 이번 편성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8번 럭셔리 파워 두 분 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2강의 나머지 한 자리로 함께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 5번 리슨 투 드림은 백동일 위원의 의견과 같고 4번 대군옥은 최성진 위원의 의견하고 같은 상황인데 5번 리슨 투 드림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 2주 만에 출전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전 경주가 굉장히 출발이 좋지 못했었던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이죠. 다시 체중을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면서 힘이 붙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착지 불량은 치명타였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출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5번 리슨 투 드림의 그 끈기 있는 걸음, 꾸준하게 뛰는 걸음이 이번 경주에서는 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5번 리슨 투 드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본래의 초반 스피드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인데 이 말이 지금까지 데뷔 후에 뛴 경주들을 살펴보면 계속 모래 피한 전개랍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를 했고 그 전 경주들은 안쪽에서 전개를 할 때도 앞선과 거리를 두면서 모래를 피해서 거리를 꽤 두면서 따라갑니다. 결국엔 모래를 이렇게 피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말 같은 경우에는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초반 스피드를 제대로 발휘해서 정상적인 출발로 앞선에서 강공, 기습 선행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말들의 선행 가능성, 앞선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한번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경주는 이어지는 4경주와 분할 편성인데 아무래도 4경주 편성보다는 3경주가 상당히 약한 구도의 레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6번 페더럴캣이 그야말로 중심권의 마필로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이미 최단 거리는 입상 전력이 있고요. 직전에는 1300m 거리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결국은 앞선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최단 거리로 거리를 내린 만큼 6번 페더럴캣 편성호기 전개 2점을 극대화할 말로 보입니다. 8번 럭셔리 파워 지난 겨울 관절염 병력 휴양 공백 이후 뚜렷한 회복세의 전력 이번에도 전개 유리함을 또한 편성 호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그래서 10마 한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바로 7번 베스트 우먼입니다. 주행심사 때 코스 이점도 있었지만 초반 살짝 기대면서도 앞선 가담하는 스피드,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며 직선에서 막판에 채찍을 내자 다시금 올려붙이는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함께 뛰었던 말이 1등급 마필 다이아삭스였죠. 자, 기본기는 충분히 갖춘 말로 보이고 있고 은근히 선두력도 가지고 있는 요 10마 7번 베스트 우먼 데뷔전이 약체 편성호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이 연요 10마 7번 베스트 우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신마인데 주행 시사 시 사실 초반부터 꽤 추진을 가했는데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썩 정말 뭐 도주성, 선행형 이런 말들처럼 빠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 이제 다른 말들이 초반에 적극적인 전개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을 나설 수는 있었는데 선행 나서서 최적 전개를 한 후에 물론 주행 심사지만 결승주로에서도 계속 추진을 가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내용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데뷔전에서 바로 통화하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한 앞으로의 잠재력은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약체 편성의 호기 전개 이점까지 극대화할 6번 페더럴 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경주는 앞전 3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3경주 편성보다는 이번 4경주 레이스가 완성도가 높은 신예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은근히 앞선 레이스 흐름도 빠르게 진행되겠고 선두권 나서는 전력의 마필들에서 결론은 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한 기본기 출중한 신마 한두에게도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1000m 단거리이고요. 앞선 3경주보다는 출전 두수가 조금 더 많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 공략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직전 경주에 선행을 시도했었던 말들도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직전이 데뷔전이었죠. 1번 골든앵글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때도 정말 그 주행심, 연습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심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다. 이게 실전에서는 힘 있는 걸음으로 변화돼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믿음에 부응을 해줬던 상황이에요. 상대마였던 호크행 중국이 더 잘 뛰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해볼 만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고요. 선행을 원한다면 선행을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처럼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1번 골든 앵글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 적극적으로 활용해낼 수 있는 기본 스피드 발휘 이번 경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대마로는 6번 디아볼라죠. 예, 이번 경주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신마가 되겠고요. 외곽에 10번 눈빛 언약과 3번 정조의 꿈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6번 디아볼라 그리고 3번 정조의 꿈 여기에 10번 눈빛 언약 모두 다 직전 경주에 혹은 주행신호 때 선행을 보여줬었던 전력들입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선행은 외곽의 10번 눈빛 언양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엔 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 상당히 아쉽고요. 직전 경주에 결국 선행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3위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부분, 결정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이번엔 어떻게 만회할지. 6번 디아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털코 굴레를 하면서 겁이 많은 부분을 순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던 전력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선 다비드 기스와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3번 정주의 꿈도 직전에 가보쿨킨의 바로 뒷자리를 선점하면서 앞선을 공략했었던 그때보다 힘이 더 붙었기 때문에 기대치 높여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중심마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골든앵글이란 말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 워낙 좋았고 더군다나 이번 경주 정말 1번 게이트에 또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사실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 큰 추진, 최선 추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초반 스피드는 훨씬 더 나올 구석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조의 꿈 같은 경우는 저는 김정희 의원님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데 최적 선입 전개가 매우 유력하고 직전에도 모래 맞으면서 잘 따라가는 선행마 뒤에서 잘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줄어든 1000m의 최적 선입이라면 전개 이점이 꽤 커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0번 눈빛 언약 같은 경우도 데뷔전 잘 뛰었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 나라라 힐이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1300m 경주는 사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1000m 경주로 나쁘지 않았고 직전 경주 이후에 주게 길어졌는데 재기한 훈련 모습상 전혀 이상 없는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데 12월 8일 그 데뷔전을 보면은 출발 시 썩 좋지가 않았는데 정상 출발이라면 한 타이밍 빠른 선입 전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이트 이점도 있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출발을 얼마만큼 빨리 해줘야지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말입니다. 즉, 데뷔전 때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발진 불량, 초반 초속을 제대로 내지 못했었던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경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늘렸던 거거든요. 초반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느린 흐름이면 괜찮지 않을까. 뒷심은 있으니까. 그 작전 역시 실패로 돌아간 이후의 휴양입니다. 이후에 힘이 확실하게 더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4번 나라라 힐이라고 한다면 실전 다시 한번 검증 필요 전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촐한 구도이기도 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저희 씨도 인정을 합니다. 1번 골든앵글은 저희 씨도 함께 응원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함께 뛰었던 호크행진곡이 이 다음에 이제 1200이었죠. 외선에서 불리했던 승급전을 극복해낼 정도로 함께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그 부분도 함께 첨언을 해드린다라면 골드앵글 자체가 이편성에서도 입상 타진권, 잠재력 자체를 높게 평가해둔 부분은 좀 더 타당하다라고 저희 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눈빛 언약 직전에 이제 무리했던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면 어땠을까 한 2, 3선에서 바깥쪽에서 그랬으면 더 나았다는 판단인데 어쨌든 그 전개를 펼치고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는 거 의견 동의하고요. 6번 디아볼라라는 마필 역시도 신의 전력으로서 잠재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마필은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실전 변화가 가장 뚜렷했던 이 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바로 2번 마 백상이죠. 주행심사부터 데뷔전까지는 발주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세를 담행한 이후 직전에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릿해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입상 자체를 타진해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발주 자체나 스피드 자체도 상당히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문성혁 기수의 기승으로 상대보다도 좀 더 가벼운 중량 조건까지 또 게이트까지도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세 이번 백상도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전 경주에 많은 변화를 보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경주 내용 자체가 백상이 게이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습이 주요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결국은 우승마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 거나 다름없고요. 백상은 그 인코스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버티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만큼 마신차도 크게 벌어졌던 상황이고요. 기록 자체도 3초 그주로의 3초대 기록이면 정말 이렇게 좋은 기록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경주에서는 그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만은 대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상대만 또한 있지 않을까 싶어서 2위 승급 작순에 걸려있는 이번 백상은 저는 3복승으로다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백상에 대해서는 요편성에서 직전보다는 그래도 강한 상대가 있지 않은가. 또한 2위 승급 착순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간 아랫순위 혹은 3위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1번 골든앵글이 코스 이점도 있지만 직전에 입상을 했던 그 전개 양상 자체가요. 다소 외곽 경합을 하면서도 아주 좋은 근성을 보였다는 거죠. 이번에 코스 1번 들어와서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도 있는 조건이고 만에 하나 나서지 못해도 따라가도 직전처럼 충분히 제 능력 발휘하리라 봅니다. 기본 기종은 10마 6번 디아볼라가 있고 외곽 10번 이 눈빛 언약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 초반에 발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밀어서 3코너 전에 3코너에서 선두 강타를 해내고 다소 초반에 무리한 듯 싶었지만 막판까지 1300m를 버텨내는 어느 정도 버텨내는 3차기였습니다만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라면은 10번 눈빛 언약 충분히 직전보다는 높은 순위의 랭크가 될 수 있다. 좀 더 상위 순위의 랭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편성은요. 4경주는요. 코스 2점도 있고 이미 직전에 데뷔전부터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1번 이 골든 앵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두 단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레이스를 앞선에서 주도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 2두가 우선 눈에 띄는데요. 바로 5번 바람킹입니다. 이미 지난 3월 10일 날 동거리 현등급 우승 전력입니다. 당시 배드라이트라는 선행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전개 미스를 범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당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출발 후 추돌 무리했어요. 1, 2코너에서 무빙 외곽 감아서 뒤측선에서 선행 강탈. 아무래도 그 선두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많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막판에 그만큼 걸음이 덜 나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은 초반이 느린 마필 1세기고 8번 플래티넘 유로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서더라도 바로 수월하게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바람킹 직전의 졸전을 너끈히 만회할 수 있는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8번 플래티넘 유로가 직전에 데뷔전 경주부터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게티는 막판의 내측 좀 기대는 악벽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임기영 기수가 왼측직으로 잘 잡아주면서 탄력을 이끌어냈죠. 이 8번 플래티넘 유로는 이 주행 심사 때 좀 기대는 악벽을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기에 이 국악자급한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막판에 살짝 기대했습니다만 능력을 끌어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죠. 이번에 승급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선두권에서 또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늘어난 거리 승급전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8번 플래티넘 유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7번 아들의 꿈이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팔두 단출한 편성에서 자리 잘 잡고 1700m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어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상대 앞선 빠른 구도 속에 타이밍이 늦어버렸지만 이렇게 단출한 편성 구도 속에서는 이 7번 아들의 꿈 초중반 자리 잡기에도 수월해진 가운데 특유의 중반 뒷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 안쪽에 1번 아델엔젤도 순간 스피드가 항상 부족해서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지만 막판 걸음은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있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요. 1번 아델엔젤의 막판 역습 복병 전력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미스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5번 바람킹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되게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보는 전개까지도 비슷한 구도인 것 같네요. 저 역시도 보면 바람킹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람킹은 3월달에 전개적 이점을 주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결정력에 대한 변화를 보였던 상황이었고 직전에 최범인 기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선택을 해요. 어차피 외선에서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을 넘어서기 위해선 그 무빙성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라면 마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선택 자체가 작전 미스가 돼버리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번 구도는 분명히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런 유형의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 조건의 바람킹은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8번 플래티넘 유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주행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함께 말씀해 주신 7번 아들의 꿈의 기본 능력까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번 아델엔젤이라는 마필이 편성이 약한 만큼 외선 마필로서 이제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강철 시대의 이변 가능성을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4등급 자체에서도 흐름에 따라서는 선두권에 순간적으로 가담하면서 운영을 해나갔던 적도 있었고요. 끈끈하게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쉽지만 전개가 잘 풀렸을 가능성이 매번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그 탄력 자체의 중속감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전력이죠.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이번 경주가 강급된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편성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레이스룸에서 이제 점증을 받아야 되는 세력들과 기본 마필들 사이라면 이번 강철 시대도 강급전 바로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철 시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번 강철 시대가 깜짝 입상을 한 적이 1700m에서 이제 성과를 보였던 전력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오랜 부진 끝에 이번에 5등급 강급됐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순한 편성에서는요, 이제 추입형 마필도 초반에 좀 초반 스피드가 저조한 마필도 자리를 잘 잡고 힘 한 배 잘한 다음에 막판에 역습이 가능해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요 앞선에서 결판이 날 듯합니다. 5번 바람킹과 8번 플래티넘 유로. 정말 당의 상태감이 절정에 차오르고 정말 전개를 힘 한 배 잘해서 막판에 올려 붙인다라면은 부담중에 4km 올라간 이 2번 강철 시대, 최선 3착 정도까지 가능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행을 5번 바람킹으로 보고 계시는 점이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8번 플래티넘 유로가 선행을 나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8번 플래티넘 유로의 선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볼까 싶은데요. 플래티넘 유로는 이제 모마가 와일드캣인데 과거 2011년 10조 정우익 조교사의 관리를 받던 말이었습니다. 선행으로 1300, 1300 우승 그리고 곧장 1700m까지 선행 1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말이 바로 플래티넘 유로의 모마인 와일드캣이죠. 자, 이 플래티넘 유로는 모마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지 않나 걸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행이면 무서울 게 없는 정말 강력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혈통을 지니고 있는 말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서 선행과는 8번 플래티넘 유로라고 봐요. 물론 그 외의 말들, 뭐 2번 강철 시대는 제가 백동희 의원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속 시원하게 질문해 주셔서 더 첨언할 이유는 없겠고, 7번 아델의 꿈도 선행 시에는 조금 더 띄워준다라는 부분에서 점수, 5번 바람킹은 직전 경주 선행은 작전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은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요. 빠른 흐름이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델타브라더를 넘어서는 선행은 56.5의 높은 부담 중요수는 오버였기 때문에 이번엔 차분히 따라가고 8번 플래티넘 유로의 선전을 우선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민병철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모두 다 내 말이 일치하고 있지만, 중심마에 대한 의견은 김정우 위원과 일치합니다. 플래티넘 유로의 선행 한 바퀴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 아델의 꿈을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훈련 성과가 워낙 그 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져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너무 전개를 못 풀어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추입했는데 전개도 꼬였고, 여전히 컨디션이 양호한 만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재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5번 바람킹의 차분한 선입 전개, 1번 아델 엔젤 늘어난 거리에 강점 보일 수 있다는 부분 동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5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바람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일요일 4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1700m 레이스 8두의 단순한 편성 구도 속에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동거리에서 보연 마필도 있고요. 한 발 부족 좀 아쉬운 착승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말들이 이번에 단순한 편성 구도의 전개 유리함을 살려볼 수 있는 도전 세력까지 상당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6경주는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700m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주요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말들은 이미 1700m 거리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출전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선 3번 스마티블루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티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300m를 직전 경주가 1700m였고 그 전에 1300m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었고요. 1700m 첫 도전에서 상대가 좀 강했다라는 평가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본인이 원하는 선입권에 위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했고 빨랐던 추입 스피드를 가진 말, 선행 스피드를 가진 말들에게 밀리면서 이렇다 할 경주력을 보여주기 힘들었던 강편성이었다는 판단인데, 자, 이번엔 8두의 단순한 편성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났습니다.
3번 스마트블루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 전력이었었던 만큼 직전 경주 서륙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치를 높여보겠고요. 자, 여기에 5번 해피마운틴 직전 경주 늦추입 너무 아쉬웠죠. 그때 당시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선행은 누가 나섰다가 뭐 큐피드 게이트가 넘어서고 또 다시 뭐 윈드 원더풀 이블이 또 넘어서고 뭐 이런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는 전개 속에서 해피마운틴은 자신의 걸음, 오롯한 추임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으나 타이밍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늦어졌죠.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주는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서 이제 타이밍을 잡는 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56 이미 경험해 봤고 가능성도 보여준 만큼 좀 더 여유 있는 추임력, 빠른 한 템포 빠른 추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겠고 4번 선스타트는 직전에 유승원 기수가 이 말을 그렇게까지 잘 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선에 정확하게 딱 갖다 대는 순간 선스타트는 입상이구나. 를 직감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경주 운영에 빛을 발했었던 경주이고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곧이어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1번 행복스타 그리고 4번 선스타트 이두다라고 이두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구도에서 4번 선스타트의 직전과 같은 경주력 그리고 1번 행복스타의 선행 경쟁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성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직전 경주 1700m에서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거둬냈던 선스타트를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컨디션 확연히 좋아진 모습 속에 나온 결과라고 판단을 하는데 직전에 차분한 선입 전개도 극복해냈고 꼭 선행이 아니어도 이미 직전 경주 빠른 흐름까지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 많은 편성도 아니고 얼마든지 직전 같은 경주력 또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1번 행복스타 같은 경우도 3월 달에는 출발을 실패하고 이제 소극적 추진으로 좀 뒤에서 올라오는 무빙성 전개를 했고 직전에는 초반부터 아예 외곽 게이트여서 의도적으로 잡고 뒤에 있다가 이제 또 무빙성 전개를 했는데 두 번 다 무빙성 전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곽을 4코너, 3코너부터 돌면서 결국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말이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선행, 기습 선행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스마트블루도 모래 안 맞는 앞선 전개, 모래만 안 맞는 전개라면 뭐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말씀해 주셨던 5번 해피마운틴이 추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에코골드도 분명히 추입력,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 입점까지 있고 이번 경주도 직전 같은 차분한 전개라면 뭐 좀 무리해서 무빙성 전개를 해서 무너진 기억도 있지만 뭐 직전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에코골드의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에코골드 참 애증의 말입니다. 지난 2월달 경주에서는 최대 복병차로다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직전 경주는 제 방송 추천 경주에서 추천을 드린 바 있죠. 반마신차로 졌어요. 왜 그랬나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 말은 한계 부담 중량 56, 지금 57kg입니다. 높아진 부담 중량에서 2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위치, 에코골드의 위치는 딱 그 위치예요. 선행마 바로 뒤에 2, 3선 선입 외곽. 그 위치를 잡는다 하더라도 57은 무거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단출한 구도에서 읽어내야 될 바필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선스타트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외측으로 삐지는 습성도 보이기도 했었고 모래도 잘 못 맞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직전 아예 선두권을 공략해버리니까 더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5번 해피마운틴 추입력 그리고 1번 행복스타의 코스 2점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짧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에코골드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 마필도 데뷔 초에 단거리에서 아예 모래를 못 맞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운영을 못 살리다가 이제 김태현 기수가 예전에 기승을 해서 외선에서 빠릿하게 감고 올라오는 그 추임력을 바탕으로 입상을 거두고 나서 이제는 인코스에서도 어느 정도 타주면서 모래도 잘 맞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월달의 경주는 이제 2월달에 그 아쉬움 때문에 김옥성 기수가 너무 이제 마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무리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그렇다면 조금은 참아볼까라는 생각에
너무 참아버리면서 그 페이스 자체의 판단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마필 자체가 이번만큼 이제 김옥성 기수가 전담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도 자체도 상당히 올려가면서 마필이 받아들이는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편성이라면 에코골드가 굳이 처진 전개보다는 선두 선입권에서 가치 있는 운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두 선입권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골드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그게 에코골드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위치고요. 물론 김태훈 교수가 약간 무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위치도 어차피 3, 4선이거든요. 딱 선행마 바로 외곽 자리에서 모래 조금 최소한으로 맞는 그런 경제적인 경주 운영을 이번 경주에는 1번 행복스타와 4번 선스타트 그리고 외곽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6번 어울더울도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던 전력이고요. 7번 잘로지도 선행마입니다. 이 말들 틈바구니에서 또다시 늦추입을 하거나 또다시 자기 위치를 못 잡을까 봐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57kg으로 현 등급에서의 검증은 이 희한한 말이에요. 부담 중에 한 번 올라가면 한 번 꿀꺽 하거든요. 한 번 더 주저앉을까 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네, 이번 에코골드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된다. 거기에 이제 57의 높은 부중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에코골드가 뒤측선 이제 무빙 전개도 펼쳐 보이는 마필이고 직전에는 막판에 당시에 타마필이 외측으로 기대면서 좀 계속 추돌이 있었던 부분도 좀 아쉬운 3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해피마운틴은 직전에 상대 강했죠. 언더풀 이블의 큐피드 레이디가 갑작스레 선행을 뽑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다소간 앞선에서 그대로 결론이 난 그 구도 속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5번 해피마운틴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적정거리 실전에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4번 선스타트는 진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적의 외선 2선 전개를 펼치며 입상을 한 부분 이번에도 과연 그 전개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들긴 합니다. 1번 행복스타 뒤측선 직전에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다소 막판에 아쉬운 걸음 묻어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은 좀 힘 한 배 잘 된 선입전 이번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여태 마필들 저희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서울 6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고 전개 또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3번 스마티 블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잔축의 2번 카일룸 여제입니다. 과거에는 강공선행 격전으로도 최단 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한동안 부진했죠. 하지만 직전 경주 질주 수평의 변경을 도모했고 또한 체중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를 그렇게 못 잡고 흠이 쳐졌음에도 차분하게 힘한 배 직선에서 외곽 진로가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치며 추입으로 직전에 1300m를 입상을 했던 이번 카일룸 여제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선행 일변도 벗어났고요. 따라가는 전개로도 직전에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 이번 카일룸 여제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이죠. 2번 카일룸 여제가 되겠고요. 5번 오케이탑이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2선에서 응수를 했고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직전보다는 이번에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승급전 2.5 감량 혜택 5번 오케이탑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9번 빅토리 스타가 고질적인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는 말인데
직전에도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 고개 들고 정말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던 말입니다. 기수와 사투를 벌였죠. 무너졌는데 주행 심사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 시 구각 자급판과 오른쪽 눈 감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주행 심사를 치렀는데 확연하게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3월 15일날 주행 심사 치루었고요. 이번에 단점 보완을 위한 노력이 이 결과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복병전력 9번 빅토리스타가 되겠고요. 10번 플라잉 조이가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레이스 구도 속에서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직전에 1700m 거리 코너 4개짜리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 요편성에서는 10번 플라잉 조이가 적극성을 띠며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정거리 1300m에서는 10번 플라잉 조이의 1승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할 2번 카일룸 여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능력 편차 그리 커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전개 이점과 또한 상태감 우수한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C의 방송 추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편성 자체가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능력 자체가 이제 연결이 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많아서 좀 까다롭지 않았나, 좀 까다롭지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민병철 위원님께서 MC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거라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칼륨 여제 OK 탑 말씀해 주셨던 플라잉 조이까지도 모두 좋은 능력 기대가 되고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전력이 한두가 있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질문 드려볼게요. 8번 희망스타입니다. 430km대 이제 얇은 안발이긴 합니다. 하지만 순간 스피드는 이제 과거 데뷔초부터 좀 빠릿하게 앞선에 붙여가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참고 타는 모습으로도 좀 처진 운영 속에서도 한 발을 발휘하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좀 타진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뛰었다고 평가합니다. 상대 자체는 많이 약해진 구도고 조건 자체도 불리함이 없는 8번 희망스타는 여기서 분명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좀 변모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8번 희망스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3월 23일 경주부터 분명 변화의 징조를 보였던 말이고 직전에 이제 1700m 레이스 심정의 고동이 우승했던 그 편성에서 삼선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도 제법 끈끈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습니다. 분명 변화의 징조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입상 결과로까지 나타내기에는 요 편성이 좀 다소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8번 희망스타는 당일 컨디션이 절정으로 올라왔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면은 이 복병 가치를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요 편성에서 좀 강한 상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일름 유제는 정말 직전 경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래를 못 맞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 추입으로서의 변모는 정말 멋졌죠. 이번에는 인코스에 갇히지 않는 선행 전개까지 하면 원래 선행마니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봐야 되겠고 4번 가즈아 추천해 주시려고 방송 추천 경주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도 추천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가자 같은 경우는 1700m 출전이었고요. 분명히 본인이 선행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조, 같은 집에서 2두 출전했었던 상대 마에게 선행 자리를 내주고 본인은 의지 없이 무너지죠. 그 선행을 나갔던 그 말은 우승합니다.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고 3주 만에 빠른 출전이에요. 말 상태 컨디션이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에 선행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던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직전에 현명하게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왜 또 4번 가즈아를 추천 안 해주실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직전에 이제 동조의 대변화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그 말은 우승을 했었죠. 과거 이제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그 부분도 교정이 되었고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실전 변화에 이제 기대치를 저로서도 포착을 했던 말인데 최근 보여준 액면의 능력상으로는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직전에는 약간 좀 그런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요. 4번 가즈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고 변화의 기대치를 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일 상태감 체크 후에 복병 가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말들의 빈틈을 노려볼 말이 사실 저는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가 이제 복병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내각 끝판왕입니다. 올해 이제 4세에 접어들면서 말이 분명히 힘이 차가면서 훈련 모습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1월 달 같은 경우도 꽤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폐출혈 때문에 주행 심사 다시 받고 나왔는데 뭐 훈련 모습 전혀 문제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두 번의 경주는 더군다나 이제 전개가 꼬였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개를 풀어냈을 때처럼 1월 6일 경주 정도로만 전개 그냥 차분하게만 풀어주면 추임력 발휘 가능한 성장세의 모습이 뚜렷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7번 내각 끝판왕 이 빈틈을 노려볼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7번 내각 끝판왕도 18번을 뛰면서 이창래 입상이 단 한 번도 없는 만큼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경주도 뭐 물론 상대 강했고 흐름이 빠르긴 했습니다만 자, 뭐 직전에는 아예 초반에 전개부터 여전히 뭐 불리한 여건 속에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징후를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액면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확연하게 그러한 변화의 징조가 보이는 경주를 펼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이번 편성 자체가 7번 내각 끝판왕이 입상 도전하기에는 역시 강하지 않은가.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은가. 차후에 뭐 전력 변화 포착됐을 때 7번 내각 끝판왕은 뭐 복병같이 차후에 뭐 노려보도록 하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자, 전개를 상당히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이 있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번 카일룸 여제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꽉 찬 12마리 편성 최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과 승급전 나서는 역시 뭐 상승세의 마필, 뭐 이두 눈에 띄는 구도이지만 여태 마필 중에서도요.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전개 미스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실전 변화 기대치를 논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평 전력도 상존합니다. 자,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최단거리 1000m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그만큼 이제 그 상대적인 전개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변화의 폭을 보여주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준비의 모습에서 전개 우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변화의 마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리고 싶었던 경주였습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력이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대천보호라는 전력이에요. 안말치고는 순간 스피드와 근성 자체, 단거리만큼은 여유가 많은 전력이죠. 데뷔 전부터 금성황제, 뭐 이전제 썸씽 노바디노, 뭐 선행을 장악하지 못했던 이선의 레이스를 두 번이나 펼치고도 모두 버텨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3전째에서는 약간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뭐 양념마필과의 충돌 피해, 뭐 직전은 늘어난 거리, 조금은 좀 어린 티도 아직까지 좀 아쉬움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마필이 뛰었던 것을 봤을 때는 모래 반응 자체가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단거리 스피드에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한 편성을 만난다라면 어떤 경주에서 노릴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 더군다나 부산에서 올라온 이효식 기수가 다른 건 몰라도 초반에 그 밀어주는 그 추진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탁월한 기수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조건이 좋아진 상태도 좋아진 이번의 구도라면 대천보의 선행력은 가장 가치 있게 눈해볼 수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7번마 3명 기상, 6번마 드래곤버트, 5번마 풀문오션을 우선 관심 세력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7번 3명 기상 같은 경우는 강한 한 발은 아쉬운데 꾸준하게 선두권과 계속 싸워주는 전개를 펼치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높게 평가할 부분이에요. 뭐 1월 달도 그랬었고 3월 달 승급전도 직전의 경주 역시도 계속 불리한 조건에서 상대와 싸우면서도 이겨내고 있는 부분. 부중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3명 기상의 기본 능력도 가치가 있고요. 체형도 좋고 초석이 좋습니다. 바로 6번 드래곤 보트죠. 이마필 역시도 이제 초반에 자리 선점이 중요한데 최근에 계속해서 불리한 외선의 전개를 맞이하면서 승급 이후에 좀 아쉬움을 남기곤 있습니다만 이마필 역시 선두권 가담 스피드뿐만 아니라 상태가 오름세로 분명히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승세의 가능성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버마 풀무노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분명히 상대가 약하긴 했습니다. 안말치고 검증의 요소가 승급전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외선에서 가볍게 가담 이후에도 직선 구간 마필이 뛰려는 근성 자체를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선두 가담 스피드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풀무노션의 당일 상태 조건까지는 체킹이 중요해 보입니다. 선행권의 마필들이 다수인 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가 가능한 2번마 대천보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필두로 이 안에서도 강한 정리를 드리면서 최선의 승리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응원합니다. 이번 대천보의 인코스 진입이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잠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식 기수는 이제 코리안 더비를 기승하기 위해 서울을 원정을 왔다가 지금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처음 타는 기수인데.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더비가 있는 것도 어차피 일요일이고 토요일 경마에서의 몸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갔을 때 이제 박태종 기수라든가 여러의 기수가 입상하는 경우도 다수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모습 충분히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호식 기수가 초반에 추진이 정말 탁월한 기수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m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좋은 상태라면 대천보의 이호식 기수 호흡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번 사르니킹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게 경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3위 1000m에서 3위의 성적이 2번이나 있었던 전력이에요. 그때 당시에 외곽 게이트였고 더 빠른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밀리는 전개가 좀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1번 게이트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번 사르니킹이 기습을 나선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습 자체는 사실상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르니킹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 5월이죠. 그때 이제 4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의 강급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지만 크게 장점이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코스에서 선입을 받았을 때 탁월하게 기본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3월 달의 경주 저는 정말 이 마필 강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저 역시도 인코스로 들어온 이번 부분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전개 조건을 맞은 사르니킹 복부의 가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도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돌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그리고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뭐 언급해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은 거야. 굉장히 눈에 띄는 말들이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말들이 다 전형적인 선행형 말들이라는 겁니다. 모래 맞으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선입형 전개를 해본 말이 거의 없고 지금 다 앞에서 모래 안 맞으면서 그렇게 되면 일렬로 횡으로 그냥 쭉 늘어서는 경합성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더블A입니다. 5등급 1000m에서 이미 검증된 말이고 최근 1300m에서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바짝 쫓아가다가 1300m, 300m 남겨놓고부터 퍼졌습니다. 이 말이 1000m에서 보여준 경주력 분명히 차분히 힘한 배우의 한발 추입이라면 앞선이 무너지는 경합성 경주에서 굴참나무 숲 같은 말들이 뛸 때 입상까지 거둔 전력이 있습니다. 8번 더블A에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선추입 전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개적 조건에서 대천보가 선두권을 장악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5번 풀무노션 드래곤부터 3명 이상 선두권을 공략해야 또한 선두권 외선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셋 중에 한 마리가 자리를 못 잡을까요? 셋 다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더블A가 입상할 가능성보단 셋 중에 한 마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합니다. 네, 일단 뭐 최단거리 레이스고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가능한 마필에게 높은 점수 주셨는데 게이트 안쪽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2번 대천보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현등급에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꾸준한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7번 세명기 이상도 당연히 입상한 자리 충분해 보이는데 역시 선두권에서 기습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한두의 마필 제외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초반 전개에서 변수가 될 수 있고 또한 앞에 나가면 버틸 수 있어 보여요. 12번 대천 이어로잖아요. 그동안 뭐 높은 부중에서 무너졌고 직전 1300m 거리 54의 부중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최단 거리 레이스고 53.5의 부중. 과거 제 외곽 게이트에서도 아예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서 1300m 분량주로에서 우승을 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백동일이요 12번 대천 이어로 게이트 외곽이지만 충분히 의지를 보인다면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는 조건 같아요. 내린 거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천 이호로가 선행을 간다. 그럼 이 경주는요 그냥 빵 하고 모든 게 깨질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요. 대천부라는 마필이나 풀무너처럼 그 드래곤보트 3명이서라는 마필 자체가 저 마필에게 그렇게까지 밀릴 정도의 스피드는 분명히 아니에요.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은 그 하위 등급에서도 겨우겨우 선두권에서 최선까지 한번 버텼던 경주 마필이었고 그때 1300 분량주로 줬거든요. 빠른 마필 아무도 없는 구도에서 그 이역 기수가 정말 똑똑하게 운영을 해서 우승을 거뒀던 거지. 그 이후부터는 운영을 살려내질 못했어요. 대천 히어로가 앞선을 공략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괴롭힐 수는 있어요. 괴롭혔을 때는 이제 앞선에 있는 마필들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대천 히어로의 입상을 노란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네, 뭐 결국 12번 대천 히어로는 선두권 교란 세력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셨네요.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고 오랜만에 인코스 배정받아 유리한 전개 운영 가능한 2번 대천 보호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최단거리 레이스 하이페이스 최후의 마지막까지 이 능력 발휘할 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지 백동일위원이 정확하게 선정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준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은 식성구간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 9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도 있고 직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대선 경주보는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도 눈에 띕니다. 과연 이 출발 후 직선구간 가장 긴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 최후의 승자 누가 될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개 매우 유리해진 말이 출전하고 여기에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바로 직전 경주 아쉬움 남겼지만 전개 유리해진 2번 박차오름을 중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직전 특별 경주에 빠른 말이 워낙 많았고 특히 매치킨이라는 말이 하필이면 안쪽 게이트에 포진해 있었는데 반마신 정도 사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매치킨이 끝까지 선행을 내주지 않으려고 계속 밀면서 결국 두 마리가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킹포세가 유력한 선행 대항마인데 제가 판단할 땐 초반 스피드 자체가 박차오름이 한 수 위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 스피드의 차이로 이번 경주는 가볍게 선행 나설 가능성 높고 선행 후 자기 페이스 나머지 말들 중에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박차오름의 전개를 압박할 말이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버텨낼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마는 9번 구름왕자와 11번 아르고 멜로디 여기에 3번 케이킹이 눈에 띕니다. 이 중에 9번 그루방자와 11번 아르고 멜로디는 이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사실 뭐 능력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개를 풀어냈을 때는 굉장히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 이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 자체가 꽤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앞선에 전개하는 말들이 타 모래를 피하는 외곽 전개를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안쪽 공간이 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라서 이런 경우에 아르고 멜로디 같은 경우는 2월달 경주 그리고 9번 구름왕자 같은 경우 1월달 경주에서 바로 그런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케이킹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컨디션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1월달 경주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1월달 경주에선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최근에는 가능성 있는 모습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역시나 컨디션 상승세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래 예민한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중후미에서 추입한다면 직선에선 가장 높은 결정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스피드 앞세워 선행 후에 버틸 수 있는 2번 박차오름을 중심으로 전개 유리한 말들을 후착으로 도전하는 그런 형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박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의 경주에서 심하게 기립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슬픔이 있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차라리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겠죠. 마필을 가는 대로 둔 건데 이철경 기수가 정말 좀 싸우지 않았다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무리하게 싸우지 않았다라면 과연 누가 둘 중에 하나는 입상할 수 있었을까?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경주라서 박차오름의 스피드 자체를 여기서 누가 잡겠습니까? 아무도 못 잡죠. 선행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선행 편하게 나선다라면 박차오름은 여기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급만 해주시고 아예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1번 킹포세입니다. 킹포세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데뷔 초에는 이 마필이 말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농땡기도 있었었고 막 쥐어 패고 막 밀어도 반응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부드러워졌고 스피드 보여주면서 중장거리에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컷마일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축제가 이끌었던 페이스도 따라가서 버텨주고 있고 중장거리에서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번 박차오름 선행 가고 1번 킹포세 따라가고 끝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킹포세 왜 배제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서 1번 킹포세가 저는 1번 게이트라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번 박차오름이 선행을 나서는 상황이고 만약에 1번과 2번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빠른 경주라면 1번이 2번 옆에서 차분하게 선입전개 물론 1번 킹포세가 따라가는 전개로 최근에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그런데 6번 썬더마린 이 말이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직전에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해서 무너졌을 뿐 이 말도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이라서 앞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성 자리 잡기 유리한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1번 킹포세가 자리를 잘 못 잡을 가능성 그 부분에 저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전개상 불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두 분 위원님 의견들 잘 들었고요. 최상준의 방송 추천 이번 박차오름을 축으로 자꾸 나오시니까 저도 머리가 많이 아파지네요. 그리고 왜 자꾸 매치킨이 이철경 기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시에 매치킨은 압도적인 인기 1위에 가까웠었던 이강의 한 말이었습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말이 선행을 나가는 게 옳죠. 오히려 박차오름이 저는 들이댄 거라고 잘못된 전개를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너를 띄워주는 못해도 발목은 잡을 수 있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죠. 저는 박차오름이 그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 위원들이 의견이 달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1번 킹포세는 저는 빅토르 기수가 이 말로 백승 사냥이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외로 하신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킹포세와 함께 10번 금루와 이두의 말이 혼합 3등급 1900m 경주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차주에 있을 1800m 대신에 지금 1400m로 선택을 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번 금노아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히 다음 주에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한 이유 국산마 경주로의 선전, 이 교차 출전이 허가될 수 있다는 호재와 더불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요. 10번 금노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10번 금노아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좀 이변이 있다라고 이견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최근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중장거리 경주만 출전을 해왔고 또 이 말이 보여준 모습이 앞선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아서 버티는 유형의 전개를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과연 전개가 풀릴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외곽 게이트.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지금 언급은 안 드렸고 가능성은 지금 엿보고 있지만 사실 이번 박차오름과 함께 앞선에서 어떤 말이 자리를 잡아줄 경우에 외곽에서 외곽 전개 불리함을 얻게 되면 좀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리 없이 경합 없이 선행 주도 레이스 나서 1번, 2번 박차오름의 전개 이점과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태의 마필들 자료 설명해 주셨고 5번 2000쌀이 승급 전에 감량 혜택 그리고
마필 내재 능력 120% 끌어내는 요즘 핫 이슈죠. 멀로 기수의 기용이라면 5번 2000살까지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구경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이번에 강공 선행 격전이 주요할 2번 박차 오름을 중심으로 최성진 의원은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 전개 이점 능력 극대화 또한 상태감이 좋은 말이 어떤 말일지 당일 최성진 의원과 함께 하신다라면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4등급 다소 언제 기복 보이는 말과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를 보이는 신의 능력마 한두도 눈에 띄네요. 1700m 레이스 가장 유리한 경주 여건과 능력 극대화 어떤 말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10경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종지부 찍고 가십시오. 자, 믿을 수 있는 말 먼저 1번 다이아로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안마란정 경주입니다. 가장 절대적으로 1700m 안마란정 경주의 절대적인 포지션은 선행이죠.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선행으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사 우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리 첫 도전이기 때문에 우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입상권 한 자리는 여타 말들 대비 탁월한 스피드로 읽어낼 수 있는 믿음직한 충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만원은 역시 선입권, 선두권에서 강공 펼칠 수 있는 말들이죠. 8번 블랙제퍼, 3번 대성루비, 여기에 6번 맞잡은 손의 추임력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8번 블랙제퍼가 잔병 치레가 좀 길어지면서 휴양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역시 이 말은 2, 3선 선두권, 여차하면 본인이 선행을 나서도 괜찮은 전력이고요. 다이아로드는 이제 따라가도 된다는 것을 데뷔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3번 대성루비 역시 1000m, 1300m도 제대로 통과를 할까 말까 했었던 전력이 1700m 첫 도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늘어난 1700m의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문세영 기수와 호흡 맞추는 인코스의 유리함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6번 맞잡은 선 빅토아르 기수가 이제 기승 하나 저지 기승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입 타이밍을 최대한을 잡아낼 수 있는 빅토아르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이아로드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주십시오. 네, 김재영 위원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되고 언급해 주신 말들 다 동의하는데 맞잡은 손이 추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잡은 손이 추입을 한다면 10번 퍼스트킨의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10번 퍼스트킨이 2월 23일 날에 보여준 경주력 그 당시 우승을 거뒀고 물론 맞잡은 손은 2월 24일 다음 날이었는데 같은 주로 여건에서 물론 이제 한 등급 위의 경주였기 때문에 맞잡은 손은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두 말의 경주력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판단입니다. 퍼스트키는 직전에 승급전에서 너무 전개가 꼬였습니다. 이번 경주 추입력 맞잡은 손처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퍼스트퀸 같은 경우에는 추입을 좋아해서 추입을 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 아니라 초반에 모래를 못 맞아서 추입을 하는 유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잡은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늘린 긴 거리에서 추입이 주요한 전력이고요. 즉 거리 적성과 안장과의 입마 호흡 면에서는 현 등급에서의 경험이 더 많은 6번 맞잡은 손의 추입력 쪽을 먼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 그리고 다이아로드의 선전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모두 동의하고요. 나머지 궁금했던 부분까지도 퍼스트킨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질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딱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1번 다이아로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선행 안 가도 되잖아요. 이탈이 빠르면 선행 가면 좋지만 무리하게 치고 나오는 마필이 있다라면 따라가는 것도 저 마필에게 현명한 방법이 될 텐데 그래서 7번 라운 윌리엄스가 조금 고민되거든요. 스피드 면에서는 선행을 가야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선행 강공을 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이 선행 갔을 때 버틸 가능성 계속 그 부분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7번 라운 윌리엄스였습니다.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은 어차피
1번 다이아 로드와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등급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라온 윌리엄스의 선행력도 무시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인데요. 다시 한번 밀려있는 외곽 게이트는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남고요. 안타깝게도 선행을 일단은 시도해 볼 말들, 버틸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없지만 4번 광야 불기둥이라든가 5번 엘리트 퀸의 말들도 선두권 도전 세력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말들보다 7번 라온 윌리엄스가 빠르게 나온다? 이거는 운에 맡겨야 돼요. 게이트 이탈하면서 누군가는 점핑을 안 할 것이며 옆에 말은 얌전히 있을 것이며 기타 등등의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정주 운영으로 봤을 때는 기왕이면 인코스 우선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최근에 연전 연승에 상승돼 1700m도 너끈히 첫 도전에서 이겨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번 다이아로드는 당연히 중심마로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태 앞을 잘 설명해 주셨고 잠깐 언급하신 5번 엘리트퀸 이 말도 선두 선위권에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부중 때문인가요? 5번 엘리트퀸은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담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57로다가 안말 안정경주로 돌아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상대 말들의 선두권을 장악해낼 상대 말들의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부분은 엘리트퀸의 발목을 잡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경주는요. 연전 연승의 상승세 이번에도 코스 2점 전개 2점을 극대화할 1번 다이아로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상당수의 마필이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또한 1700m 적정거리 실전에 상태 좋은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토요 후반장 승리의 종지부를 찍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게이트 꽉 찼네요. 1등급 1400m 레이스. 자, 그야말로 빡빡한 구도 속에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최근에 한동안 좀 부진했던 능력마도 이번에 좀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토요일 라스트에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 라스트 제가 전담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정말 꽉꽉 찬 풀게이트 보는 것 같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텐데 저는 능력 상승세 4번 어나더 스마트 원이 이제는 완벽하게 안정선을 찾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강조를 드려보고 싶네요.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의 이제 1500승을 달성시켜줬었던 어나더 스마트 원. 기본적으로 1400 거리까지는 어떤 전개도 가능합니다. 선행 선입에서 약간 처진 선입도 가능한 모습인데 그동안은 마필 자체가 이제 산통으로 인한 개복술 때문에 그 병력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마필이기도 했었죠. 직전 그 빨랐던 페이스, 보였던 그 파괴력은 이번 경주까지도 3번 어너 스마트원은 상대 선행을 무리하게 나서라기보다도 선행을 보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인 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만 상간마마가 드디어 전개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거웠던 부중을 벗어났고 직전의 경주 과연 이제 이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로 버티면서 마지막에 걸음의 안정선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김덕현 기수가 잘 운영을 해줬던 것도 있지만 문세영 기수 이번에 아예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면 또는 한마피를 보내줬을 때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라면 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구도라서 상간마마의 최근의 안정감도 높게 평가해보고 있고요. 오바마 플레이시스트고는 얇은 마치에 비해서 지금 과도한 부담 중량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해내고 있죠. 직전의 경주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직전의 경주도 초반에 강하게 몰고 나서고 싶었지만 레이스 흐름에 빨라서 약간 처졌던 것일 뿐 종말의 추임력 자체는 분명히 짱짱하게 살아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직전보다 어찌됐든 1km라도 부담 능력을 덜어냈다는 부분은 이마필의 역습 찬스는 가져갈 수 있다 믿고 싶고요. 6번마 젠 터너리가 드디어 적임한장입니다.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전의 경주도 이마필은 정말 잘 탔어요. 윤태욱 기수 가 코스 인코스를 받아내면서 선입작전을 펼치면서 상대의 이점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추진을 하려는 찰나 선행을 나섰던 당시 6번, 8번과 이제 9번 마필이었었죠. 장산제왕과 이제 라운매직이 될 텐데 그 마필이 순간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잘 풀었던 이제 젠터널리가 막히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딱 순위가 3척이 돼버렸었죠. 개인적인 아쉬움도 컸던 마필인데 1400까지는 이 마필 역시 흐름을 잘 따라가는 빠른 레이스일수록 잘 뛰어주는 마필인 만큼 6번마 젠터널리의 적임 기수의 안장 조건도 갖추고 있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병력으로 인한 회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력 완성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4번마 어나더 스마트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심마 특히 어나더 스마트원 같은 경우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제는 본래의 모습 되찾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게이트도 잘 받아서 전개도 풀어낼 가능성도 높고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이번 상관마마 역시나 이제는 선행뿐 아니라 최적 선입이라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산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이제 1등급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 후에 이제 관절염 때문에 휴양하고 돌아왔는데 훈련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최적 선입을 해내면 12월 달 경주처럼 마스크도 이겨내는 경주력 또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자 1번 시티스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능력만큼은 백동일 위원께서도 인정할 할 만한 그런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 직전에 사실 전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나더 스마트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티스타도 이제 본래의 모습 되찾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착지 불량, 출발 실패, 그 다음에 자꾸만 후미 전개, 그럼에도 추입, 외곽 전개 모든 악재가 겹쳤다고 판단하는데 1번 게이트 초속도 매우 빠른 말입니다. 1번 시티스타 선추입 자유로운데 이 말 왜 배제하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티스타를 인정하냐고요? 네, 저희도 시티스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시티스타라는 마필 자체가 그 좋았던 모습 속에서 좀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계속 휴양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티스타가 그 과거에 빠르던 스피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주력의 결과로 그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입증해주고 있고요. 15주간의 긴 주기 속에서 주기가 길다 보니까 강도보다는 좀 긴 훈련을 해왔던 것은 분명해서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시티스타 같은 경우는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의 상태의 마필 상태 확인하기 전까지는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금 조건에서 이 마필을 강하게 볼 수 있느냐 나쁘게 볼 수 있냐 그 판단을 지금 내리기보다는 현장에서의 마필의 상태가 무엇보다 그 부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현명한 선택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1번 시티스타는 사실 당일 체킹이 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훈련 강도가 조금 약해져 있는 것 때문에 아마 백동일 위원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길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문세영 기자가 본 1500승 한 말인데 잘 타겠죠. 그 외의 말들 중에서 저는 2번 상관마마는 일단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되게 직전 경주 인상 깊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더라고요. 문성혁 기수도 될까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문성혁 기수는 기수 아닙니까? 김덕현 기수만큼 신인 기수로서 열심히 타주고 있는 기수이기도 하고요. 김덕현 기수가 더 운영을 잘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만에 하나 바깥쪽에 있는 장산장이 밀고 나온다라면 직전과 똑같은 전개를 분명히 해줄 거예요. 먼저 나온다면 선행을 가줄 거고 장산장이 밀고 나오면 참아줄 거고 같은 전개 조건을 풀어내는 것은 분명히 이번 경주 되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직선에서 그만큼 버티냐 못 버티냐는 이제 말과 능력 그 부분인 거지 전개 풀어나는 과정은 솔직히 상관마가 제일 편해요. 선행 가면 가고 한 마리 나오면 따라가고 그 운영을 못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자, 저는 11번 글로벌 라인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쟁쟁한 평선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도 상당히 강편성 속에서 잘 뛰어왔었던 전력이고요. 선행과 추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입니다. 1등급 승급전 바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28조 최상식 마방에서는 이제 글로벌 라인을 이제 토요 경마에서 단일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호 경마에서 글로벌 축제 대상 경주를 이제 기대치를 넓게 가지고 계시는데 글로벌 라인의 능력 자체는 이번엔 상태가 정말 좋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 좋긴 했는데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레이스 앞선에 붙지않고 분명히 참고 탈 거란 말이에요. 레이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페이스에서 승급전 첫 도전에서 바로 입상을 가지게 있는 앞서서 버티려는 마필들의 페이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쯤에 검증 자체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경주가 1,400m고 최근에 어떤 편성에서 얼마만큼 뛰었는지 일단 그 부분을 판가름해 볼 때 1번 시티스타가 최근에 계속해서 대상 경주 출전에 직전에 강편성 세계일보부의 대회에서도 경주에서도 전개가
어렵게 꼬이면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죠. 기본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1번 시티스타. 여기에 13번 이 리드머니가 작년도 안말대상 경주 제주 자치도지사배 챔피언 여왕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계속해서 뭐 동아일보배 직전에 마주어패 장배도 그 강편성 구도 속에서 1등급 강자들과 레이스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던 말로 보입니다. 1400m 적정 거리로 보여요. 백동일이 연저 13번 리드머니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봐요. 넘어서야 될 산들이 너무 많죠. 바로 붙어있는 성파부터 뭐 장산제왕, 브라이트캣, 안쪽에는 젠터널이 어느덧 스마트원까지 넘어서는 전개도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따라가서 전력을 발휘해서 입상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인코스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도 외곽에서 리드머니의 선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1400m 1등급 레이스 1400까지는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연투의 상승세 연합을 4번 어나더 스마트 1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경주 상당히 뭐 상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지체가 됐네요. 그만큼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보따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토요경마도 만만치 않은 경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요. 흥미로운 경주가 상당히 많죠.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